나와 어울리는 사람은 나를 살리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나를 갉아먹는다. 앤드류 카네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 채널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평온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크고 작은 행복, 그리고 때로는 겪게 되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지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 주변에는 과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혹은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관계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꼭 피해야 할 사람 3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단순히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필요할 때는 용기 있게 관계를 정리하는 힘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피해야 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단순히 조금 부족하거나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3가지 실제 사연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들은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겪은 이야기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이야기는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번째 이야기는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경험, 마지막 3번째 이야기는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들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관계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사람,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세의 박윤정 님입니다. 윤정 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2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2 아이가 무사히 성장해 독립했고 손주들까지 생기면서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시간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막상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으려 할수록 윤정님의 마음은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매사 의욕이 없고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좋아진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다 이런 건가 라며 체력 탓을 했지만 정작 병원 검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윤정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 때문은 아닐까? 윤정님의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인 이정화 씨가 떠올랐습니다. 정화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온 오랜 친구였습니다. 둘은 수십 년간 가족처럼 지내왔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나눈 소중한 사이였죠. 하지만 정화 씨와의 만남이 늘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화 씨는 항상 세상의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잘 살아? 나이 들어서 뭐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너도 너무 고생하지 마. 결국 우리도 다 똑같이 늙고 힘들어질 텐데 뭘 그리 애쓰니?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그저 친구의 푸념처럼 들렸습니다. 윤정님은 속으로 친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내가 들어주면 좀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정화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정님의 마음도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정화 씨와 대화를 나눈 뒤에는 이상하게도 온종일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 동안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윤정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화 씨와의 대화가 그녀의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정화 씨의 말들은 윤정님의 소소한 기쁨마저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정님이 손주들과의 시간을 이야기하면 정화 씨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오래 내 곁에 있을 것 같아? 커서 자기들 살기 바쁠 텐데 가게에서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애를 써? 어차피 큰돈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정화 씨의 부정적인 말들은 윤정님의 마음을 점점 짓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정님은 친구의 부정적인 말들이 마치 돌덩이처럼 자신에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화 씨와 만난 날에는 집으로 돌아와도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다 무의미한 걸까? 내가 너무 애쓰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은 그녀의 에너지를 갉아먹었고 결국 윤정님의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까지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윤정님은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십 년간 이어진 우정이었지만 이제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와 거리를 두는 것은 윤정님에게 마치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윤정님은 정화 씨와의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처음에는 정화 씨와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정화 씨의 부정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피하거나 대화의 흐름을 바꾸려 노력했죠. 정화 씨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 윤정님은 이런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난 손주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나이가 들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윤정님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꼈습니다. 이제 윤정님은 손주들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며 새로운 취미도 찾고 삶의 소소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태도는 우리에게 스며들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기적인 사람.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이야기는 70세의 이동호님의 사연입니다. 동호님은 은퇴 후 지역의 봉사 단체에서 활동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체에서 만난 장성민 씨와 친해지게 되었죠. 성민 씨는 처음엔 동호님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씨는 언제나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봉사 활동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편한 일만 골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단체에서 진행하던 캠페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많은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자 동호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동호님은 캠페인을 마치고 나서야 그동안 쌓였던 성민 씨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후 동호님은 그 단체를 떠났고 성민 씨와의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만 지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 나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 마지막 이야기는 68세의 정미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미자님은 동네에서 자상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미자님을 찾았죠.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었던 오선영 씨는 미자님의 친절을 지나치게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선영 씨는 작은 부탁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 이번에 우리 집에서 행사가 있는데 음식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처음엔 이런 부탁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요구가 과해졌습니다. 어느 날 선영 씨는 자기 아이의 결혼식 준비를 거의 미자님에게 떠맡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후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자님은 선영 씨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됐고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우리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만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때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꿈과 열정을 흐리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말씀드린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들의 부정적인 말, 태도, 그리고 시선은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마치 맑은 물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먹물처럼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더 이상 맑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갉아먹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나에게 힘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용기를 내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을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박윤정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도 처음에는 몇십 년을 함께한 친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더 외로워지진 않을까? 라는 걱정도 있었죠. 하지만 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과 건강을 돌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윤정님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단순히 그 사람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아끼고 내 삶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첫걸음은 내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를 무너뜨리는 요소를 과감히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친구, 가족, 배우자, 이웃. 우리의 삶은 이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마음에 양분을 주고 어려운 순간에도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줍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고갈시키고 삶의 소소한 행복마저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내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에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끊는 용기는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과정이며 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주변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나의 행복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그 대답이 만약 부정적인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 짐이 가벼워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밝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삶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끝으로 삶의 지혜 채널에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뜻한 빛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